반갑습니다.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안내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강의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졸립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안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내는요, 여기 안내란 나오죠? 안내의 개념 맨 처음 나옵니다. 안내란 상대방이 모르는 내용을 설명하여 알려주는 말하기입니다. 요게 안내의 개념이 되겠죠. 이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안내의 포인트는 상대방이 모르는 내용을 내가 설명하여 알려줘야 하니까 나는 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제대로 아는 내용. 나는 알고 상대방이 모르는 내용을 설명하여 알려주는 것을 안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안내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이나 교통에 대해 알려주는 거, 길 안내, 그리고 관광지의 문화유산이나 주변 경관에 대해 알려주는 관광 안내, 얘네들은 길 안내. 그리고 행사나 일의 진행 방법 및 활동, 시설물의 이용법이나 기계 사용법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모두 안내에 해당합니다. 자, 안내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처럼 우리가 생활하면서 안내를 해야 하는 일은 정말 흔히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직업을 가지면 더 흔히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살아갈 때도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게 안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행사가 있으면 행사의 진행이나 이런 걸 안내하죠. 그리고 뭐 어디에 가면 여긴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긴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 거 길 안내하죠. 그리고 뭐 물건이나 뭐 가정통신문 쓰고 할 때도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다 안내하잖아요. 선생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질 어떠한 직업에서도 안내를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승무원이라고 하면 승무원은 기내 안내 이런 것들 다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안내는 우리 삶에 붙어 있는 것이니만큼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에 안내를 하니까 안내하는 사람은 어때야 한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냐면 안내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안내할 거는 잘 알아야 되겠죠. 선생님이 나는 아는 내용을 이야기해야 안내라고 했습니다. 그 안내 대상은 물론 안내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안내의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어야 하고요. 그걸 잘 알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화법과 작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안내를 하기 전에 안내 준비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건 생각을 좀 하고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안내를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요 밑에 여러 가지 안내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흡사 모녀 같은데 어머니는 아니고 빨간색 옷을 입으신 어르신께서 하얀색 옷 입은 여성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길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를 물어본다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안내의 준비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학교 행사에서 그 학부모님들이 막 오시는 그런 행사가 열린다고 생각했을 때 길 안내 도우미로 각 반에서 한 명씩 뽑는데 내가 뽑힌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학부모님들 오시는데 골목마다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서 있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학부모님들이 6시에 오기로 했다. 그럼 5시 반에 뭘 해야 될까요? 밥을 먹을 거야? 아니죠.
밥 먹고 6시에부터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나한테 뭘 물어볼까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걸 물어보면 이쪽에 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를 생각하겠죠.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를 시청각실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3층에 올라가서 뭐가 나오면 글로 가세요 라는 멘트를 준비하겠죠. 힌트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단서를 미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란 말이죠. 안내 전에.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광 안내를 하게 됐다. 관광 안내 선생님, 저는 가이드가 안 될 겁니다. 관광 안내는 가이드가 하는데, 가이드가 반드시 여행사 직원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죠. 선생님은 대학교 친구들이 거제에 놀러 온 적이 되게 많아요. 거제 대학교 친구들이 놀러 오면 선생님이 거제 가이드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다른 지역에 놀러 가도 그 친구가 그 지역의 가이드가 되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들을 데리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안내도 해주고 여기는 이런 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죽고 못 사는 친구들이 거제 한번 놀러 가자. 거제 애들 좀 신기하거든. 거제도 한번 가자 해가지고 거제도 애들이 때로 왔다. 그러면 뭘 할 거냐? 엠파크를 보여줄 거냐? 영화관 부산 애들 오고 창원 애들 왔는데 엠파크를 보여줄 거냐? 아니면 이렇게 쭉 해안도로를 걸어가서 야 여기가 디큐브야 이걸 보여줄 거냐? 아니겠죠. 무언가 관광지를 돌 건데 아이들은 그걸 기대하고 온단 말이야. 관광지를 돌 건데 그 관광지에 가기 전에 내가 뭘 해야 할까? 답 나오지? 자, 3번째, 전시 안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전시 안내를 하게 되었다면 우리 학교에 무슨 작품 같은 거 이제 전시해가지고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이랑 막 보러 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만든 전시물들, 동아리 발표회 같은 거 할 때 우리 동아리의 발표물들이 쫙 전시되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설명할 건지, 설명 전에, 안내 전에 뭘 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선생님이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안내의 준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를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아까 안내의 개념에서 봤죠? 안내는 상대방이 모르는 걸 설명하는 게 안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모르는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안내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두껍게 할까? 1.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내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자, 사전 준비, 사전, 백과사전 말하는 거 아니지? 저번에 내가 의사 한번 했다고 애들한테 혼 많이 났는데, 사전, 이거는 백과사전, 국어사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전,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 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일의 안내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뭘 해야 하느냐? 사전 준비의 예로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자신이 수행해야 할 안내의 주제가 무엇인지 자기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죠. 내가 지금 불국사를 안내할 거다. 그러면 나의 안내의 목적은 불국사에 대한 걸 안내하는 거구나. 알겠죠? 그런 안내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요. 어떠한 성격을 지녔는지도 인식합니다. 사전 준비. 두 번째 했지. 3번째. 아까 밑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떠올렸던 건데, 내가 거제 사실 해금강에 대해서 잘 몰라. 대학교 친구들이 거제 와서 해금강 가자 하는데 내가 해금강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애들이 오기 전에, 안내 준비 때 이걸 해야 되겠죠.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조사하고 숙지한다. 미리. 맞죠? 그리고 내가 행사 요원으로, 안내 요원으로 발탁됐다면 행사장의 장소를 미리 가본다. 그래서 세부 위치를 미리 답사해본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선생님이 학생으로 그 길 안내하는 학교 안내하는 학생으로 뽑혀가지고 시청각실 안내할 때 1학년 10반
뭐지? 3층 이런 거를 뭐 가다가 2학년 5반이 나오면 꺾으세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한다. 이 말은 길 안내에 표지가 될 만한 건물이나 지점을 알아둔다든지 이 말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미리 안내 전에 요거를 포인트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턴 레프트 하세요. 턴 라이트 하세요. 이거를 이야기할 거를 미리 생각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 지점을, 길 안내에 표지가 될 만한 건물이나 지점을. 그리고 미리 기기의 작동 방법을 몸에 익혀두든지 여기까지 사전 준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준비. 사전 준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죠? 주제가 뭔지 인식한다. 성격을 인식한다.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조사하고 미리 알아둔다. 행사장 장소 미리 가본다. 길 안내에 표지가 될 만한 건물이나 지점을 미리 알아둔다. 기기 안내할 때는 작동 방법을 미리 몸에 익혀둔다. 이런 것들 사전 준비라고 합니다. 사전 준비. 자, 두 번째 문단 내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 안내 준비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라. 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 안내 준비에 관여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안내하기 전에 실제 안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대비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라는 것은 위에 보시면 주제, 상황, 안내자와 청자 이런 요소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에 안내자에게 수많은 변인들이 존재하는 거죠. 되게 복잡하고 다이나믹하다는 거예요.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생각하고 대비해라 하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나요?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실제 안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나오죠. 자, 실제 안내 상황에서는 내가 사전 조사를 쎄빠지게 했는데, 첫 번째 보면 내가 한 사전 조사랑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한번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이 안내를 잘 할 수 있는 길이다. 두 번째, 내가 청자를 예상했는데 청자의 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거나 적을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시고요.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나한테 누가 질문했는데 실컷 안내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잘 모를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대비해두고, 그리고 마지막, 내가 지금 안내하는 사람 중에 안내자보다 대상에 대한 식견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식견은 뭐냐면요. 식견. 학식 플러스 견문의 줄임말인데요. 어떠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식견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안내 준비 때 할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3. 청자에 대한 분석. 자, 청자를 분석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발표, 방송 보도 다 하지만 말하기잖아, 화법. 화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배려하고 듣는 사람을 분석해서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화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글의 종류, 말하기의 종류에 청자에 대한 분석, 독자에 대한 분석은 계속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 안내도요, 청자에 대한 분석을 해서 결국에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청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안내의 내용과 수준을 조절하자. 미리 안내 전에요.
내용과 수준을 조절해 놓는 것도 안내의 준비 과정에서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발표란다. 발표를 너무 많이 들었어. 수행평가 때문에. 자, 선생님 안내 준비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안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안내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순서로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보도 우리가 이전에 배운 방송보도도 크게 3가지로 나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렇죠. 제목, 리드, 본문으로 나눴었죠. 그러면 그 전에 배운 발표는? 발표 기억 안 나? 발표를 40번을 들었을 텐데 각자. 도입, 전개, 정리죠. 자, 발표처럼 안내도요. 크게 도입, 전개, 정리의 형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해왔듯이 도입부에서는 어떤 것에 유념해서 내용을 구성해야 되고 전개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리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찾으려면 도입, 전개, 정리를 먼저 찾아야 되겠지. 자, 도입 어디 있습니까? 자, 도입부에서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개부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정리부에서는 이렇게 나와서요. 자, 요 문단의 내용은 안내의 내용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 안내 내용 도입부부터 살펴볼게요. 자, 도입부에서는 당연히 맨 처음에 안내하는 사람 자기 인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안내할 안내 주제를 밝힙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내에 들어가는 시간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밝혀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저의 안내는 이러이러한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혹은 관광 안내라면 이곳을 갔다가 이곳을 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의 개요를 미리 밝혀주는 것도 좋습니다. 안내 개요. 자, 전개부로 가볼게요. 도입부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전개부에서는 1번 순서대로 안내해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2번 객관적인 정보를 그대로 제시만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정보 플러스 해석과 여기 있죠. 해석과 해설을 같이 해라. 이게 2번째고요. 3번째는요. 관련 정보를 제공해라. 안내할 때. 그렇죠? 그리고 4번째는요. 어떤 면에 주목하거나 초점화하여 안내해라. 이 4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순서대로 1번이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안내를 하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안내는 어떠한 안내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비주얼 싱킹지에 그림 그려낸 거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안내는 보통 길 안내예요. 맞죠? 그리고 자기가 기계를 잘 다룬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보통 기기 작동 안내 이런 것들을 그렸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했을 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안내할 때 순서대로 안내를 해라는 말에서 우리가 그럼 순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순서만 한번 따로 빼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내의 순서. 자, 안내 순서에는요. 당연히 우리 순서하면 무슨 순서 있어? 시간적 순서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안내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 빠른 것부터 이야기를 하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안내하는 방법이 있고 또 내가 안내하는 것이 길이라면 관광지라면 공간적 순서에 따라서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내가 안내하려는 것이 기기 사용법이라면 어떤 단계나 이걸 누르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단계나 과정에 따라 순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순서들이 있는데 이 순서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 1번입니다. 쌤이랑 같이 살짝 읽어보면 전개부에서는 사람들의 이동 방향이나 안내 주제의 성격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를 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동 방향을 고려해서 순서대로 안내한다는 것은 길 안내 같은 경우에 지금 고현 사거리에 서 있다라고 했을 때 고현 사거리에서 상문고까지를 안내하려면 그냥 말로 안내한다고 했을 때 먼저 나오는, 이 사람이 걸어갔을 때 먼저 나오는 건물을 먼저 이야기해야, 그 순서대로 이야기해야 상대방이 알아듣기가 쉽겠죠. 사람들의 이동 방향을 고려하고요. 그리고 내가 관광 가이드로서 사람들을 데리고 고현이란다, 거제를 관광시켜준다고 할 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고현이라는 위치를 판단해서 어디부터 관광을 시켜주는 것이 좋을까, 이동 방향을 고려해서 순서대로 안내해 나가는 것, 공간적 순서에 따른 안내입니다. 이 외에 시간적 순서에 따른 안내, 그리고 과정과 절차, 순서에 따른 안내도 다 마찬가지로 안내라면 순서대로 안내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대로 왜 해야 하냐? 순서대로 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나옵니다. 순서대로 안 하면 이 말은 무질서하게 안내를 하게 되면, 순서가 없으면 질서가 없는 거죠. 무질서하게 안내를 하면 청자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안내는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니까. 아예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순서도 없이 두서 없이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말이죠.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객관적인 정보를 그대로 제시만 하기보다는 해석과 해설을 곁들여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안내라는 것은 정보 전달의 말하기고, 그럼 선생님 객관적인 정보만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안내를 들었을 때 너무 딱딱한 지식만 전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광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해주면 재미있을까요? 없겠죠. 자, 이것은 다보탑입니다. 몇 층입니다. 몇 년에 지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해주면 굉장히 재미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과 해설을 곁들여라 이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해석과 해설의 차이도 있습니다. 선생님, 해석은 뭐고 해설은 뭡니까? 대충 여러분들 감은 오겠지만 좀 자세하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면, 해석은 자신의 판단입니다. 말하는 자신이 내린 판단과 자신이 이해한 것, 이게 해석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요, 해설은 보통 우리 답지에 정답 및 해설이라고 합니다. 정답에 따라 붙는 게 해설이에요. 해설은 알기 쉽게, 왜 그게 정답인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해설입니다. 자, 해석과 해설은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안내에 객관적인 정보 플러스 해석과 해설을 곁들여라 하는 말은, 자신이 어떠한 곳에서 안내를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신의 판단, 이해도 이야기해보고, 혹은 이걸 더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라 하는 말입니다. 해석과 해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선생님이 노래 하나를 가르쳐 줄게. 옛날에 또 선생님이 잡담하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쿨이라는 가수 아나? 쿨의
해성남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강의 듣고 한번 들어봐. 엄청 좋거든. 선생님 초등학생 때 나온 노래인데 이 노래에 맞춰서 춤도 췄었지. 초등학교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해성남녀. 이제 남자랑 여자의 입장에서 이제 저 남자의 행동을 보고 저 남자는 왜 그럴까? 여자가 저 남자 행동 보고 저 남자는 왜 그럴까?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 보는 거죠. 남자가 또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이렇게 왜 저러는데 여자는 왜 저럴까? 아, 그래서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판단하고 자신이 이해한 바를 이해하는 거 해성남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내용 얘기해줄까? 심심하진 않지? 빨리 인간 끝났으면 좋겠지? 하지만 상관없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 이 노래 너무 좋거든. 막 노래 가사 막 이런 게 있었어. 막 남자 보컬이 불러. 여자는 항상 이런 말을 막 한다. 뭐 세상의 남자들은 전부 늑대라고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남자가 이야기해. 그러면서 근데 여자들은 너무 모른다. 남자를 다 늑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이 늑대들이 여자밖에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뭐 이런 이해되니? 또 막 이제 여자가 이야기하지. 남자는 항상 이런 말을 하지. 내숭이는 여자 엄청 싫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너희는 알고 있니? 뭐라고 했더라? 내숭 없는 여자는 조금만 사귀어보면 매력없다는 사실을 너희는 모르지. 뭐 이런 식으로 남자가 하는 말, 여자가 하는 말에 대한 남자, 여자의 각각의 생각을 이야기한 노래가 있습니다. 맞나? 내숭 없는 여자는 매력이 없나? 좀 나 지금 병이 온 것 같지? 지금 너무 말이 많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석과 해설을 곁들여라. 그리고 세 번째, 관련 정보를 제공해라. 안내할 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관련 정보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관련 정보, 어떠한 자기가 안내하는 거랑 관련한 일화라든지 그리고 역사적인 사례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대상과의 비교하는 말이라든지 곁들이는 거야. 관련된 정보. 그리고 생활과 관련된 정보. 관련 생활 정보. 관련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안내입니다. 석가탑을 안내한다. 그러면 석가탑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거든. 자, 이것은 석가탑입니다. 하면서 석가탑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이것은 이러한 가치가 있습니다.도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탑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하면서 아사달 아사녀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오 하면서 잘 듣겠지. 하면서 또 잘 이해가 되겠죠. 안내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잘 되겠죠. 그런 관련 정보를 제공해라. 그러니까 3번이고요. 4번은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언급해서 얘를 이해시켜야 되겠다. 불국사를 데리고 가서 얘한테 불국사의 1부터 100까지를 모두 알려주겠다. 불국사의 사는 스님처럼 알게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안내하기보다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안내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안내받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초점화해서 안내를 해줘라. 중요한 포인트만 안내를 해줘라 하는 것이 안내의 전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간단하죠. 다시 한번 정리부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간단한 인사말을 해라. 이렇게까지 안내의 내용 구성 내용이었습니다. 자, 밑에 문단을 보면요.
딱 보면 이제 여기에 잘 나오는 단어들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안내할 때 뭘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안내 시 매체 활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내 시 매체 활용의 중요성, 중요한 문장만 밑줄 그어보면 안내자는 안내 목적, 청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매체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필요한 매체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안내문, 동영상, 청각자료, 휴대용 안내지 등 시각자료, 팜플렛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탐방, 대학 투어를 가면요. 각 대학에 그 대학을 홍보하는 홍보단이 있습니다. 그 홍보단이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대학 곳곳을 안내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안내 들어가기 앞서서 학생들을 모두 한 강당에 몰아놓고 시청각실 같은 데 몰아놓고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안내 동영상이거든요. 학교의 전반적인 이념이라든지 학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학생들이 알면 좋을 것들을 미리 앞서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곤 합니다. 안내에 앞서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시의 중요한 것들 내용 구성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밑에 내려가면 안내 시의 태도 나오죠. 자, 안내 시의 태도는 두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눈칫밥 먹은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요 위에는 안내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아랫문단은 안내를 받을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내 줄여서 받을 시의 태도입니다. 자, 요 문단에서는요, 각각 두 문단에서는 안내 받을 때 이래야 합니다 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선생님이랑 중요한 거 밑줄 그어 볼게요. 자, 안내를 할 때는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 섬세하게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밑줄 한번 그어 보면 1번 청자를 보면서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2번 이동할 때에는 청자들의 시선을 모아 대상에 집중시켜야 된다. 자, 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안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알겠죠? 저 뒤에까지 신경 쓰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상세하게 안내하셔야 합니다. 왜냐? 안내의 개념 생각해 보세요. 안내는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는 걸 안내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형광펜으로 끄면요. 안내자는 정확하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거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지를 두어 안내를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지를 둔다. 길 안내를 하는데 길의 골목마다 티슈를 갖다 아니지. 다 이해했지? 그거 아닙니다. 충분한 휴지를 둔다라는 것은 요 옆에 휴지 보면 무슨 휴자 쓰고 있습니까? 딱 봐도 요게 실휴자라는 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누구나 실휴자입니다. 휴지라는 것은 어떠한 일시적인 정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단어와 단어, 어절과 어절,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잠시 쉬어주는 겁니다. 어머나. 잠시 쉬어주는 겁니다. 자, 잠시 쉬어주는 것은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수업을 사실 이렇게 길게 안 할 수 있어요. 와다다다다 이야기해서 사실 15분이면 끝낼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선생님 말을 천천히 하기 때문이죠.
선생님 평소에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때 이렇게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지를 두어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답답해서 미쳐버릴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평소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뇌가 따라올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쵸? 안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안내를 할 때라든지 관광 안내를 할 때, 기기 작동법 안내를 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말과 말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충분한 휴지, 쉬는 곳이 필요한 거죠. 이걸 보시면 하고 잠시 쉬고.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안내하거나 안내 끝난 다음에 청자가 질문할 때는요. 친절한 자세와 상냥한 말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안내를 받을 때는 중요하죠. 안내를 받을 때는 무슨 색깔로 하지? 끝날 때 되니까 안내를 받을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안내해 주는 거에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길을 물어봐서 저 사람이 나한테 길 안내를 해주는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들은 있을 겁니다. 일로 가시다 보면, 직진해서 가시다 보면 뭐가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면 이렇게 가세요 할 때 그 뭐는 잊으면 안 되잖아. 맞죠?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다면 질문을 하는 자세, 그리고 안내를 들었는데 좀 더 궁금하다면 집에 가서 추가 조사를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핵심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안내에 대한 모든 지식 수업이 끝났고요.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도 대박 납시다. 화이팅! 안녕!